독도 훈련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이 부들댔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 직후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일본을 약올리듯이 훈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와 울릉도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과 해경 함정 열척이 투입됐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비롯해 항공기 10대에 이지스 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 거기에 육군 특전사까지 투입됐습니다. 아주 육해공 잔치를 벌인 거죠. 일본은 한국이 훈련을 시행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6월 한국이 또 독도 방어 훈련을 시행하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보란듯이 훈련을 강행하다니 인정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번 6월 훈련에서는 함정 7에서 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에서 5대가 참가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축소된 규모죠. 일본이 항의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는 훈련을 어디 공공공들이 왜 난리냐 꺼져. 정부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라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동도와 서도 사이 수심이 1m에서 10m 사이인데 그 주변을 매립해 방어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 방어시설을 설치했다간 최전방이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기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절충안으로 울릉도의 요새화가 나왔습니다. 독도 환경 망가뜨리고 공간도 협소하니 일본이 침공하면 초반에 대항 후 후방은 울릉도로 대피하 울릉도에서 커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기대는 현실화됐습니다. 11월 27일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울릉공항 조감도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한국과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고 2025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울릉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을 7에서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활주로 1200m과 여객 터미널이 갖춰져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 공항을 짓겠다는데 일본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공항 짓겠다는데 지그들이 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지역구인 남징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 땅에 짓는 것이니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울릉공항이 군사기지화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울릉공항 건설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울릉공항은 사업성 부족으로 2번이나 좌초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도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이 생겨난다면 당연히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겁니다.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울릉공항이 국가적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독도와 가깝기 때문에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도와 가깝기 때문에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도서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공항은 울릉공항이 최초입니다. 섬에 소형공항이 설치되려면 국토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3.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건이 있죠.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흑산도는 이여도와 백령도는 북한과 가까워 영토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습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이착륙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1km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는 1200m입니다. 이 때문에 F-15K보다는 경공격기인 FA-50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길이가 짧은 활주로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들도 많기 때문에 울릉공항은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릉공항은 섬이 워낙 작아
적이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력 전투기 기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한다는 소식에 IT 강국 한국인들은 기어의 명분은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자국 오키섬에 이미 1965년 공항을 완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됐습니다. 심지어 이 오키섬의 거리는 독도와도 가깝습니다. 서로 157.5km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 공항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울릉도는 독도와의 거리가 87.4km입니다.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거리보다 절반이나 짧죠. 오키섬의 활주로는 2000m입니다. 처음에는 울릉공항 활주로처럼 1200m로 작업했다가 이후 길이를 확장해 2000m까지 늘린 겁니다. 앞서 울릉공항에 생기는 활주로는 1200m라고 설명했습니다. 길이 1200m면 경전투기를 쓰고도 남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기서 오키섬처럼 활주로 길이를 확장해 배후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군용기도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늘리면 FA-50 전투기는 물론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지하에는 대함대공 미사일 기지를 박으면 일본이 독도에 어떤 도발을 해도 다 커버할 수 있죠. 또 활용잠정으로 KF-X가 이후 개발 완료되면 기존 울릉도에 배치된 F-15K와 FA-50은 본토에 합류시키고 대신 KF-X를 배치하면 됩니다. 요즘 러시아, 일본, 중국 공군기는 틈만 나면 동해에 출몰합니다. 덕분에 동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건설된다면 한국은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동해 상공에 한국 전투기가 제일 먼저 뜨게 됩니다. 이번에 울릉공항이 생긴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반대하면서도 일본 투자자들은 울릉도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사람들까지 울릉도 투자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번에 울릉군은 사동항 일대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울릉공항 안에는 여객 터미널과 부대 시설이 생기는데 울릉도에 있는 사동항 역시 2단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사동항은 5,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그동안 연간 40만 명에 머물렀던 관광객 수가 80만 명 이상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일본 투자자들은 투자자 컨소시움에 참여하면서 어디 울릉도에 투자할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미 울릉도 땅값은 떡상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엑시트 도동항 인근은 서울 강남 3구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강남구의 땅값은 3.3제곱미터당 2,500만원 선인데 도동항은 3,000만원이나 합니다. 울릉공항이 세워질 사동항 주변도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주도나 양정도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잠식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투자자들까지 모이고 있으니 대환장 파티죠.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주도 같은 나쁜 사례가 나오지 않게 외국 자본을 막무가내식으로 유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나 울릉도는 안보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투자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요즘 울산시는 내년을 목표로 하늘을 나는 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이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됐지만 상용화된 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그선이 도입되면 시속 250km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연료를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그선의 울릉크루즈, 울릉공항까지 울릉도는 대변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울릉공항 착공 소식이 전해지자 흑산공항 건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내건 도서지역 공항 건설 조건을 충족하는 곳 중 하나가 흑산도였습니다. 그동안 흑산공항은 환경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을 맛봤습니다. 울릉도와는 달리 심의조차 통과되지 못했죠. 공항 예정 부지의 자연 환경과 식생, 수목, 철새 영향 등이 공항 건설에 있어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전남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한국은 주변국을 대적할 때 독침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드리면 다 죽는다며 미사일로 적국의 수도와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침 전략에 성공하려면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포방부는 사정거리가 길고 탄도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인 현무 3C는
사거리가 1500km, 탄도미사일 현무사는 사거리 3000km에 달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닿고도 남는 사거리죠. 요즘 미국에게서도 크레이지 극단적 폭주 등 우려 섞인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을 밀고 나오자 요즘 일본 자위대는 전략을 전면 수정 중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꼭지 돌아서 독침 전략 썼다간 일본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상 고노타로는 지난 8월 5일 취재에서 우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데 왜 한국 양해를 받아야 하냐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면 발사 기지를 폭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 계속 밀고 나가고 울릉공항에 지어진 뒤 백령도, 흑산도까지 공항을 추진하면 동아시, 아뚜라이들로부터 한반도를